댓글 중에서 왜 바닷가 모래사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냐, 왜 없냐 하면, 안녕하세요.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, 대구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. 저번에 그 만성통증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문의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또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문의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일단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, 또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또 넘어갈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, 어떤 장소, 접지가 잘 되는가, 그리고 여기가 안전한가, 이런 장소에 관한 문제들,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효과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어요. 통증이라든지, 특별히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경계 질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내과적인 질환, 그리고 수면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기타 의견, 그리고 맨발 걷기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가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. 장소는 제일 헷갈리는 것이 이제 접지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큰 원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지구하고 땅바닥하고,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물체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. 쉽게 말하면 그냥 흙길, 뭐 잔디밭, 바닷가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. 근데 흙을 뭐 어떤 통에다 담아와서 이렇게 흙 위에서 맨발을 걸어도 되냐? 그러면 그 통이 만약에 그 전기가 통하는 물체라면 괜찮지만, 전기가 통하지 않는 통이라면 당연히 맨발 걷기에서 접지 효과는 없겠죠. 지압 효과나 운동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맨발 걷기에서 장소에 대한 문제는 제일 큰 의문점이 그 접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접지 부분이 헷갈리면 여러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한번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분은 일주일에 한 3회 정도, 한 달 정도 지금 그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, 주변의 산책길이 주로 폐타이어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고무길이다. 이거 당연히 접지가 안 됩니다. 이런 곳은. 그 유튜버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스팔트 길은 안 되고 시멘트는 된다. 왜냐하면 시멘트는 그 성분 자체가 그 석회 같은 돌이고 자연 성분이니까,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더라? 그 지하실 같은데 시멘트 바닥에 물을 뿌려 놓고 그런 데서 맨발 걷기를 해도 접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, 아닙니다. 그거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요. 저도 그분 때문에 조금 헷갈렸었는데,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박동창 회장님께서 시멘트 바닥과 잔디밭을 비교해 가지고 그 접지되는 그지 그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. 그 기계로 직접 테스트해 보는 걸 제가 봤는데, 시멘트 바닥 접지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 길, 그 다음에 뭐 고무, 뭐 또 우레탄 이런 거 접지 안 됩니다. 그런데 걸으시면 그냥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접지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모래 위를 2시간 2번 걸었는데 손과 발이 따뜻해졌다. 실제로 이런 분 많습니다. 자, 손발이 따뜻해지느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. 저는 사실 평발이거든요. 근데 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잔디밭이나 흙길을 처음에 딱 걸으면 발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동안 신발 안에 꼭 갇혀있던 발이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발과 접지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죠. 그런데 이걸 오래 하게 되면
혈액순환이 좀 안 됐던 분들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발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덕분에 발이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 발이 답답하고 덥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온도가 좀 내려가고, 발이 늘 차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온도가 좀 올라가서 균형점을 찾는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한 분은 유방암 환자분인데 잔디에 앉아만 있어도 접지가 되느냐. 자, 이때는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, 맨살이 그러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. 그 엉덩이 까고 앉으면 모르지만 그거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맨발로 그 잔디밭을 서면 당연히 접지가 되겠지만,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는다고 해서 접지가 되진 않습니다. 다만 잔디밭에 앉아서 맨발이 잔디하고 접촉하도록 하면 그럼 접지가 되겠죠. 그리고 한 분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 모래를 사와서 다라이에 경상도 분인 것 같아요. 다라이에 넣고 물도 넣어서 젖은 모래를 집안에서 밟는 것은 어떨까요?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라이에 넣어가지고는 접지 효과가 없습니다. 발가락 운동 효과나 그런 건 있겠죠. 그렇지만 접지 효과는 없습니다. 자, 이분은 이걸 농담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사는 분들은 절대 아프지 않겠어요. 태어날 때부터 신발을 안 신어서. 요새 아프리카도 신발 많이 신지만 맨발로 신는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사라지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맨발로 다녀도 아픈 분들은 아픕니다. 이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,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, 농담이면 괜찮습니다. 그런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.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.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간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만 건강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이걸로 뭐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좀 과하죠. 이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. 자, 한 분은 집 마당에 황토흙과 마사토를 섞어서 소금 넣은 물을 뿌리고 맨발 걷기. 이거 완전 좋죠, 이렇게 하시면. 근데 뭐 자기 집 마당이니까 소금을 뿌리는 건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맨발 걷기 하겠다고 자기 집 마당도 아닌데다가 소금을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실제로 소금을 그렇게 뿌리면 그 식물들이 잘 못 살아요. 자기 집 마당이면 관계가 없겠죠. 자, 한 분은 또 어신과 맨발 걷기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. 지압 효과는 좀 적응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, 이 말 맞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리하게 막 40분, 50분 하다가 굉장히 통증도 있고 피로도 심하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아주 조심스럽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걷기보다는 그냥 맨발로 그냥 땅바닥에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좀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걷는답니다.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곳이 이제 신도시인데 흙길이 비가 오니까 위에 흙은 씻겨 나가고 밑에 울퉁불퉁한 자갈, 모래 이런 것들만 남아가지고 좀 아프다.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급하게 흙길을 조성해 놓은 곳은 이런 곳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비 온 다음에 걷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발이 좀 약하고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비 온 다음에 흙이 씻겨 나가서 밑에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드러나면 이렇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어싱 슈즈라든지 또 양말을 조금 젖은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처음 걸으시는 분들은 장소를 6단계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그런데 댓글 중에서 왜 그 바닷가 모래사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냐, 왜 없냐 하면 제가 사는 곳이 대구입니다. 그래서 바닷가에 갈 수가 없어요. 한 달에 한 번도 가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빼놨는데 바닷가에 가면 너무 좋죠. 제가 며칠 전에 그 부산 광안리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한번 찍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 한번 바닷가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맨발 걷기의
레벨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맨발 산책 난이도. 자,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순서를 따라가시면 좋습니다. 자, 보세요. 맨발로 바닷가, 이 촉촉한 바닷가를 걸으면 너무 좋죠. 이게 넘버원입니다. 물이 있고 또 소금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자가 너무나 잘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죠. 바닷가 모래사장 다칠 염려도 별로 없죠. 너무 좋습니다. 두 번째 황토길. 황토길도 너무 좋은데 다만 물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특히 요즘같이 막 비 올 때 막 미끄러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균형 감각이 좀 없는 분들, 나이가 많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면 초기에 황토길 걷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잔디밭, 특히 비 오는 날 잔디밭은 완전 좋습니다. 잔디밭을 말씀드리면 뭐 자꾸 어떤 해충 같은 거, 뭐 쯔쯔가무시나 이런 거 물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던데 걸어 다니면 잘 안 물립니다. 보통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오래 있으면은 물릴 수도 있겠지만 걸어 다니면 잘 안 물리고요. 그리고 그런 이제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. 그러면 잔디밭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다른 데 하시면 되죠. 그 다음에 모래사장. 너무 좋습니다.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대구 앞산 공원의 그 고산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공용 공원인데 대구가 꿀잼 도시를 만든다고 공용 공원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이들도 되게 많이 오고 요 중간에 요런 여기 보이죠? 공용 뼈다귀를 저기 막 흙 속에 묻어놔 가지고 요걸 찾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. 모래사장 완전 좋죠. 그 다음에 흙길. 흙길은 마사토를 쓰는 아주 부드러운 흙길에서부터 이 자갈이나 모래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흙길도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게 흙길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냇물이 있는 곳. 요 약간 돌이 있으니까 이제 불편할 수 있겠죠? 이런 냇물도 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다. 섬진강 같은 데 가니까 강물에 완전 모래사장이 많던데 그런데 너무 좋겠죠. 그렇지만 이렇게 좀 돌이 있는 곳도 막 이런 곳은 우리가 조심해서 걷지 막 무턱대고 걷지는 않으니까 시냇물 있는 곳도 너무 좋고요. 숲길, 나무가 좀 있는 숲길이라든지 뭐 낙엽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낙엽은 이제 접시가 되질 않는데 뭐 낙엽이 완전히 막 다 덮여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숲길도 괜찮고 저는 이제 그 등산할 때 트레킹 할 때도 그냥 맨발로 하는 편이거든요. 자, 맨발 산책은 이런 다양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바닥을 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. 바닷가 같은 데는 좀 오래 걸어도 괜찮을 거고요. 숲길이나 뭐 등산을 오래 하게 되면 초심자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.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. 어떤 분 처음부터 막 40분, 50분, 막 1시간, 2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다행히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초심자들한테는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5분, 10분만 해도 괜찮고 아까 의견을 주셨던 분처럼 걷지 않고 처음에는 맨발로 땅바닥에 그냥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맨발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인데 통증과 신경계 질환, 내과 질환, 숙면